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기획이 부동산 정보 투자의 권민정입니다.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 주차 공간에 따라 이 성능 등급을 표시해서 법정 기준 이상 시 공동주택 분양가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세대당의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 심각하죠.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주차 대수를 늘리기에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고 맞춤 투자 계획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번호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많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첫 순서 바로 쏙쏙 부동산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이네요. 모아타운 오세훈표 정비사업 순항해가지고요. 자,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신속 통합기획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모아타운. 물론 이제 뭐 둘 다 사업을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속 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릴 거를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반면에 이제 그거와 함께 또 모아타운이라는 그 정비 사업이 굉장히 순항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용이로운 부분이 바로 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서울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이 활성화 촉진제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 모아타운 대상지 총 64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공모 방식 그리고 47개소고 자체 발굴이 17소이고요. 2022년 1월 모아타운 계획 발표 이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곳. 굉장히 좀 많은 곳이 이렇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받은 곳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면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021년 대비해서 약 61%가 증가됐다는 내용이고 서울시에 이제 2022년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정책 1순위로 이 모아타운을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최대 4년 정도의 사업 기간으로 해서 신속한 추진 사업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또 집값 상승세가 조정 국면인데다가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로 지금의 개발의 적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침체되고 앉아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세인 반면에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 또 지정될 곳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바닥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발의 적기 또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개발의 적기, 투자의 적기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모아타운 정비산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쏙쏙 부동산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사로잡을 가장 뜨거운 핫 이슈죠. 쏙쏙 부동산 핫 이슈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이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와 함께 핫 이슈에서는 그야말로 이 모아타운을 집중해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타운에 대한 개요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래 빈집 및 소규모 재정비 특례법 안에서 이제 사업이 4개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택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겠죠. 또 여기 가로주택형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따로따로 띄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를 조금 큰 틀에 엮어서 타운으로 된다면 대략 한 10만 제곱 이하로 모아타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지정된 곳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형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그리고 뭐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라고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이렇게 소규모라는 명칭이 이렇게 좀 따라 붙는 내용인데 이렇게 모아주택 여러 개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시키고요.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전체적으로 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이 노후도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2022년에서 27년까지 약 3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이 모아타운 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저층주택의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정비를 하는 사업 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상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조성은 가능하도록 모아타운 내에서요. 그래서 서울시 이 모아주택이 이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냥 따로 떼어서 이런 가로주택형이라든지 자율주택형 소규모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라면 3분의 2, 즉 67% 정도가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에 이렇게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10%가 떨어진, 즉 전체 57% 이상만 된다고 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기존의 법 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모아타운 내에 있는 모아주택 형태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다음 장 볼까요? 자, 이 모아타운의 특징은요,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보통 8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리는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정비계 수립이나 추진 승인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바로 또 심의 단계, 사업 시행, 이주 착공 단계가 굉장히 빠르게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고요. 층수 및 용적률 완화마저도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2종 일반 주역이 7층 이하 지역이 있는데 이 최고층 10층을 15층까지 이제 완화시켜주는 또 2종 일반 주역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층수 15층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층수 지연을 폐지하는 그런 식으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사업 지원도 모아주택 중 가로주택 정비형 및 자율주택 정비형 사업 시 아까 얘기한 대로 66.7%에서 57%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 또 모아타운 내 녹지 조성, 통합주차장 등 이용 시설 조성 지원 및 공공건축가 기본 설계도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 장 볼까요? 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모아타운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신축 빌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새로 지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조합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해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일을 두어서 어느 날짜 이후로는 소위 쪼개기가 금지되는 쪼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을 하나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1차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23일을 권리 산정일을 두고요. 2차는 2022년 10월 27일을 둡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이 신속 통합 계획 같은 경우는요. 이 보전 등기 이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착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까지 미착공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착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거고요. 또 권리 산정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는 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분양 대상 자격이 생겨진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모아타운 또 모아주택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 핫 이슈를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간소화된 작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모아타운의 특징과 또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층수와 또 용적률 완화와 더불어서 또 여러 지원 정책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꿀팁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 있으시다면 잠시 후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이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보이죠? 전화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도 주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을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매물명과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 좀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셔야 대표님과의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제작진에 대해서 사전에 주신 지금 내용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의 평수는 30평대, 또 금호동
대우 아파트는 20평대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죠. 우선 지금 갖고 계신 게 구이동에 있는 이제 현대 프라임 아파트, 이 강변에 있는 거죠. 동서울터미널 지하철역 2호선하고도 가깝고, 또 하나는 이제 금호동 대우 아파트라고 하니까 금호역에서 가깝고요. 중요한 건 입지가 이쪽은 이제 성동구, 이쪽은 그렇죠. 이쪽은 이제 광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하나를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뭐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습니다. 뭐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둘 다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아직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해제되지 않은 곳이 이 용산구, 그리고 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아직 규제 지역,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되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동구하고 이제 광진구를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서초구 위쪽에 용산구죠. 이렇게 또 강남구 위쪽에 성동구죠. 또 송파구 위쪽에 광진구죠. 그래서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그야말로 이 규제 지역에 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라 뭐 규제가 다 있어요. 취득세 뭐 또 이제 양도세까지 사실 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파시는 분도 장애가 있고 사시는 분도 파시는 분도 둘 다. 그렇다면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유로우면서 이렇게 입지적으로 강남과 송파구에 가까운 성동구하고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야말로 좀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아까 이제 그 광진구 구이동 쪽이라고 했는데, 이 구이동 같은 경우가 폭넓게 2호선하고 이 5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좀 한강변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구이동이라는 입지가 광진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 그 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 성동구의 금호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도 좋은데, 질문 내용이 이 성동구에 있는 이 금호동에 있는 이 대우 아파트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떠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일단 아파트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 해왔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거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두 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종부세를 이제 합산 배제를 받는다든지, 그러려면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해서 이 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할 때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소위 주택수로 판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배제시키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언제부터 매입을 해서 갖고 있었느냐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단순하게 이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2년 이상만 거주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12억까지, 12억 넘어가는 거는 뭐 장특공제까지 80%까지 얻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수에서 배제를 했으니까 얘는 그럼 나중에 팔 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비과세를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주택이기 때문에 한 주택을 온전히 비과세를 해주는 대신에 한 주택,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안분을 해요. 뭐냐면 이거를 매도할 당시 매도 시점이 2023년이다라고 한다면 이전까지 낸 그 오른 양도세는 내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2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주택이 오른 가액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기에는 해서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거주주택 비과세로 비과세를 받기에는 얘가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한 채만 되는 게 아니라요. 한 채 더 해서 두 채를 동시에 해야지만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말고 다른 부분을 또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이 가액이 많아질 경우에 정말 그 세율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는 또 높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전망이라는 거는 둘 다 좋다.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라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 필요하시면 세미나에 오셔서 좀 물어보셔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먼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지역적 혜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련해서는 언제 매입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오셔서 또 해결해 가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부득이하게 시청자님의 이 전화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거기 그 강진구 자양사동 그 신통기획으로 진행하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네, 2, 3억 예. 정도요? 예. 네, 이 자양사동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지정된 곳에 좀 투자를 하겠다. 투자 금액은 2, 3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시죠. 예. 그쪽에 이제 그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지 좀 투자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대표님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양사동에서 그쪽에 이제 뭐 신통기획 진행한다고 하니까 예. 이쪽에 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겠죠? 예. 자, 여기에 빌라를 할 것이냐, 신통기획. 그리고 아니면 예. 요 위에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같은 자양사동인데. 근데 여기를 지금 투자를 할 거냐, 이게 두 개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 뭐 2억대, 2, 3억이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이미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곳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그 금액으로 뭐 2억대로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건이 싹 소진이 돼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그 금액으로 내가 하려다 보면은 보통 이제 집값도 있지만 이제 전세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이쪽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한 8억이다. 그러면 전세 금액이 3억이면 대략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2억대로는 어려워 보이고요. 마찬가지 그 모아타운으로 진행된 곳 같은 경우도 한 6억에서 뭐 7억대가 매매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금액이 한 3, 4억 정도는 좋게 들어가거든요. 전세 뺀 나머지 실투자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억대 정도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여기로 투자하기에서는 좀 버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곳 같은 경우는요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비슷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 그 자양동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자양사동 말씀하셨는데 이 자양 1동도 있고요, 구역하고 가깝죠. 또 이 자양 2동도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구역 앞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한참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자양 3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양 4동 옆에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소위 소액으로 빌라 투자하기에는 물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을 염두하고 좀 들여다 보신다면 금액에 맞춰서는 자양 1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양 2동 쪽에 가면 지금도 한참 그 모아타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있거든요. 예, 자, 예. 그 부분을 소액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매입하려는 금액이 아까 여기 프리미엄이 다 형성된 6, 7, 8억 정도 많게는 뭐 10억 정도도 있거든요. 물건에 따라서. 예,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5억 정도 선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한 3억 꼈을 때 뭐 5억 5천이다. 그러면 한 2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충분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쪽 같은 경우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사업이 그리 빨리 될 거는 아니고 모아타운은 좀 빨리 될 수는 있는데 이미 가격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금액은 좀 버거울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지정된 곳이나 지정될 곳이나 결국은 한 1년 갭 차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1년 후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됐을 때 5억이 아니라 또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정된 곳에 내가 6, 7억을 프리미엄을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자본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바로 지정이 된 이후로 효과도 보고 또 마찬가지 이게 사업이 빨리 되든 이게 사업이 되든 어쨌든 좀 진행이 조금 가속화 된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투자처를 같은 자양동이라도 조금 이렇게 옆에도 한번 견눈질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신통기획보다 모아타운 쪽으로 관심을 왜냐하면 두고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미 102곳의 후보지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1차 선정된 곳이 21곳, 그리고 2차 선정된 곳이 25곳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도 그러면 이제 102곳 중에서 40 몇 군데가 선정이 됐고 한 그 50 몇 군데가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선정될 후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선정을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3차 후보지로. 예. 근데 이쪽은 신속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후보지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장점이 사업이 빨리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동의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재개발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굉장히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아닌 모아타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모아타운에 관련된 정보는 거기 뭐 부동산이나 나중에 이런 데서 알 수 있어요? 세미나 한번 오시면 이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어서 좀 공부가 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 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꼭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중에 또 투자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좀 금액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서 자양 1, 2, 3동의 투자 지역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어지니까요.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고민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아타운 준비 중인 자양동 투룸 신축 빌라를 투자하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좋을지요? 라는 시청자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결 방법 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시청자분에 대한 상담을 이어왔는데 이제 비슷한 또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모아타운 진행 중인 뭐 신축 빌라를 자양동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양 1동이거나 아니면 자양 2동이거나 1동 그리고 2동 뭐 여기에
신축 빌라를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 진행되려고 하는 신축 빌라 어떠냐라고 하면 일단 지역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진행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입지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다. 왜냐하면 이 지하철로 그 구역하고도 이제 가깝잖아요. 또 이제 7호선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이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한참 개발 중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후광 효과를 바로 1동이나 2동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투자라고 한다면은 전세 기구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매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전세를 잘 갖출 수 있는 게 그래도 신축이 전세를 낀 갭이죠. 이제 나머지 금액,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나중에 평가를 이제 일일이 재개발됐을 때 받는다 하더라도요. 신축 빌라가 굉장히 좀 평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값어치가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무려 1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폐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위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할 때 85%가 감면이 된다.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취득세를 조정을 하겠다. 아직 법 통과는 안 됐지만 2022년 12월 21일 이후로 취득한 것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만약에 이제 3주택, 4주택이다라고 한다면 1에서 3%가 아니라 4%로 또 6%로 넘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다주택자인데 투자는 이쪽에서 해주고 싶어. 또 나뿐이 아니라 이제 자녀한테 좀 그런 혜택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세부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기본 뭐 4%나 6%의 취득세를 냈을 때 신축이기 때문에 감면을 85% 받는다면 상당히 좀 적은 취득세 부담을 덜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자 내용에 이 그 지역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것도 저는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빌라에 대한 투자 전망과 더불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둘 다 긍정적인 답변, 주택 임대 사업자도 하시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부동산 고민 해결해 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그 증여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아파트가 한 3채 정도 있는데 그 자녀한테 증여해 줄 때 네. 공시지가로 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시세 30% 정도 싸게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세가 5억인 아파트가 있고 전세가 3억으로 들어있어요. 네. 이 아파트를 증여할 때 그러면 증여세를 내도 또 양도세도 낸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새 주택을 또 가지고 계시고 자녀에게 또 증여 관련해서 세금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녀한테 증여해준다. 좋죠.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세금 이 증여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이제 국세예요. 증여나 상속세는. 자, 네. 증여세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가격을 뭐로 매기느냐. 아까 처음에 뭐 공시지가로 신고를 해도 되냐. 근데 이 판단 기준은요.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 이거나 평가받는 금액
뭐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시가로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 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고 싶어. 자, 근데 내가 공시지가로 그냥 주고 싶어라고 하더라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계속 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가 그냥 10억인데 공시가로는 뭐 7억이야, 아니면 6억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신고했을 때 그걸 받아주느냐 하면 받아주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가 판단을 기준으로 그러면 10억에 증여를 해줘야 되겠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가의 한 30% 정도는 다운해서 이렇게 주는 게 이제 통상적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가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근처에 단독주택에 대한 뭐 어떤 규정이랄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형이 있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층하고 향 이 정도만 틀린 거지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은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어떤 건 40평, 어떤 건 80평 이래 되는데 그거를 추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증여를 할 때 공시지가로 내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줄 때는 시가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이제 30%가 좀 줄어든 금액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이제 궁금한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주는 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를 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전세를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시가가 얼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세 금액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부담부 증여에서는 네. 증여세도 내고 그리고 뭐 전세라든지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양도세도 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계산을 잘 해보면 부담부 증여가 날지 아니면 현금 증여가 날지는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부담부 증여가 아닌 내가 자녀한테 5억 짜리를 사주는데 전세가 3억 껴 있어.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2억에 대한 부분으로 현금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세 2억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를 했을 때 더 싼지 또 이거로 했을 때 더 싼지는 어떤 부분은 딱 그래서 내 집을 주는 게 세금이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차라리 이거를 매도를 해서 내 거를 그러고 나서 어떤 거를 사주는 현금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내 거를 막 줄 것이냐 아니면 팔아서 그 현금으로 현금 증여를 줄 것이냐. 근데 이런 증여할 때 이제 공제율이요. 원래 이제 성년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에요. 네. 예, 10년 안에. 근데 요게 1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억을 내가 현금 증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전에 같은 경우는 이 5천이 공제된 상태에서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1억까지 10%니까 1,000만 원 내고 그리고 5천에 대한 부분이 20%니까 또 1,0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이제 낼 텐데 만약에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세법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제액이 1억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억 중에서 1억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세금 10% 즉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증여하는 시기도 이게 세법 개정이 완벽하게 되고 나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세미나에 오셔서 이런 공부 거기서도 간략하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서 세금 전략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는 부담부 증여가 나을지 현금 증여가 나을지 또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의 속속 부동산 지역 탐방 이어지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화면으로 참고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알짜배기 부동산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대표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인 곳이 지금 이제 그 광진구, 뭐 자양동, 구이동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질문이라든지 뭐 문자 사연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쏠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분명히 자세히 알아야지만 정말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이제 구이동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양동은요 정말 이렇게 한강변 이렇게 딱 포진돼 있고 이 왼쪽으로는 성동구 성수동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하철역은 이제 2호선이 이제 지나고 있고 또 이제 7호선 라인도 함께 이렇게 지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과의 접근성, 한강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다라 볼 수가 있고요. 뭐 넓게는 이제 풍수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강물을 휘감아 도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굉장히 좋은 지역, 압구정이 이렇게 물을 휘감아 도는 지역이라면 마찬가지 이 자양동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굉장히 우수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관심 가져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가 신통기획이 있어요. 뚝섬유원역 왼쪽으로 해서 이미 신통기획으로 작년 12월 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양 4동인데 이 모아타운으로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곳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곳이다 라는 부분이 이 자양 4동인 것이고요. 이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관심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발 예상을 생각해서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투자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프리미엄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곳. 그 반면에 이 나머지 이제 자양 1동에서 2동, 3동, 4동 중에서 1동, 2동이 남아 있는 개발 예상지로서는 굉장히 조금 최적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양동 일대 정비사업 추진 시에 인근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한강변 주택벨트 형성이 가능하고요. 또 자양사동 북단은 모아타운, 남단은 신통통합 개발 대상지로서 이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타운의 움직임이 높은 곳, 모아타운 노후도가 전체 건물의 50%나 된다고 한다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노후도를 판단했을 때 그런 곳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곳이고요. 또 자양 1동, 2동 중 노후도 50% 이상 가능한 블록이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양 일동만 보면요, 이게 구역을 지나서 이제 시장이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는데 거주 형태로 봤을 때는 물론 재래시장이지만 굉장히 가서 보면 정비가 잘 돼 있고요. 이 근처의 생활 레벨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근처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모아타운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반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즉 기반시설이라는 건 도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도로망 자체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반듯반듯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재개발에 대한 열악한 기반시설을 가진 곳을 양호하게 개발을 하는 곳이 재개발 취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좀 적합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기에는 굉장히 조금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제 위에는 자양 1동, 아래쪽은 자양 2동인데 한강변에 다 걸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흡사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과 비슷한 입지에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감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노후도만 해더라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러니까 노후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장래적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지역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양동 중에서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같은 광진구의 이제 자양동을 보셨다면 이 구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동이 지역이 이제 아차산역에서 구역점까지 굉장히 폭넓게 포진이 돼 있는데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업무지구와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 즉 지금 5호선 라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5호선 역세권으로 서울 중심 업무지구 약 40분 내외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양동과 더불어서 한강 인근의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도 충족 시 여기도 마찬가지 모아타운으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아차산역 북단의 역세권 지역 노후도는 약 58%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 또 업무지구와 교통 접근성 용이로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차산역이 있죠. 아차산역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개발을 좀 필요로 할 만한 그런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는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에서 또 이종으로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혜택도 클 것 같고요. 향후에 이쪽도 전망이 굉장히 밝은 곳, 또 근처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습세권, 뭐 공세권 이런 것까지도 역세권에 어울려서 정말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모아타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서울 모아타운 개발 예상지인 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떠나봤습니다. 시장 근처 지역의 자양 1, 2동이 노후도가 좀 높기 때문에 개발적으로 장래적으로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구이동도 살펴봐 주셨는데 아차산역 북단 개발 또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남기고 싶으신 분들 유단 대표님과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이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